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62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61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75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초에 1등 적중자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막판에 이변 결과들이 몇 경기 나오면서 1등 적중자가 총 75명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3등에 적중이 됐고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 두 분께서 1등에 적중이 되시면서 약 800만원가량의 실수령 상금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풋볼살롱에게 소중한 후원까지 보내주셔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지난 61회차 분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62회차 같은 경우에는 EPL 라리가 조합이 들어오고 난이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축구토토 20회 최다 조회수 그리고 최다 1등 배출 채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현미경 분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경기력 분석 근거를 통해서 이변픽을 나만의 조합으로 조합을 하신다면 1등 적중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말에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25.2배 8폴더짜리 다폴더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매회차 프로토 구매픽을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려서 유의미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중픽이 풍년이어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25.2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8폴더 10.6배 주력 조합도 적중이 됐고 이렇게 다폴더 조합만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주력 조합도 이렇게 11.1배가 적중이 됐습니다. 해외 축구뿐만 아니라 K리그2 경기와 호주 축구에서도 이렇게 투폴 무자비 11배 조합이 일요일 오후에 적중이 되면서 리그를 가리지 않고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3무 조합이 프로토에서 꾸준하게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자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폴더나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강승부, 정배 주력 조합, 투폴더에서 3폴더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풋볼살롱이 이렇게 따로 2배에서 3배짜리 2폴더에서 3폴더 정배 주력 조합까지 구매를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주말에 굉장히 많은 조합픽이 적중이 됐기 때문에 정배 주력 강승부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 역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매회차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의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독식픽도 승무패에서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조합픽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다양한 축구토토 승무패, 프로토 조합픽 그리고 분석 자료를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프로토 조합픽을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 독점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이렇게 62.7배부터 투폴 무자비 13.6배 그리고 다폴더 39.7배 83배 56.5배 등 10월 달에도 굉장히 많은 고수분들께서 프로토 조합픽을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 공유를 해주셨고 이렇게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회원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함께 수익을 가져가는 문화를 예전부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조합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무패 6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번리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만 가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적으로 색깔이 확고한 두 똥꼬집 감독들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엇 출신의 이라올라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올 시즌 강건한 전방 압박과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승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이끌었었던 맨시티 선수 출신의 콤파니 감독이 여전히 2부 리그 시절에 지향을 했었던 공격적인 축구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구사를 하고 있지만 번리도 올 시즌 리그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팀 감독들의 전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통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술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경기 스타일을 유지를 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똥꼬집 감독들의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말 그대로 단두대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서로를 1승 제물로 생각을 하면서 맞불을 놓는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상대 전적 면에서도 10경기에서 3승 7패,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승부를 빼고 승패로 가르려고 했는데 양팀의 전력이나 감독들의 전술 철학 상성이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섣불리 승패로 갈랐다가 무승부로 빵꾸가 나는 전형적인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골 결정력인데 양팀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본머스가 6골, 번리가 7골로 상당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세트피스 득점 역시 0골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비면에서도 본머스가 최다 실점 3위, 번리가 최다 실점 2위로 수비까지 나란히 불안한 양팀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이고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 상황에서 양팀이 본머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4골, 번리가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세트피스 수비도 상당히 약점인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양팀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0골이기 때문에 의외로 맞불을 놓는 구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팀의 빈공과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의외로 득점이 잘 터지지 않는 양상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섣불리 갈랐다가는 무승부로 빵꾸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폴더스를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양팀이 맞대결 상성상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고 양팀 모두 1승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 라이벌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의 핵심 자원의 부상 복귀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었는데 현재 100% 발목 부상 부위가 회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을 앞두고 훈련을 일부 소화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한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라리가에서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었지만
바이에른 미넨 시절을 통틀어서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2경기에서 7골 3도움,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알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 선수가 사타구니 쪽 부상 이슈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제가 현지 소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 이번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레알 같은 경우에도 주드 벨링엄 선수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올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최근에 10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상성이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2경기에서 1승 1패, 특히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패배를 당한 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 역시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2경기에서 1승 1무, 그라나다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친 바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를 병행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원활하게 로테이션이나 경기력적인 측면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핵심 공격 그리고 중원 자원들의 복귀 여부 그리고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울버햄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여전히 뉴캐슬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변수가 꽤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황희찬 선수의 순도 높은 골 결정력 그리고 측면 공격수 네투 선수의 빠른 돌파와 어시스트 능력을 앞세운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뉴캐슬 상대로 4경기 3골 킬러 면모가 있었고 지난 시즌 뉴캐슬 원정에서 1골, 지난 시즌에 홈 경기에서 뉴캐슬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당시에 뉴캐슬을 상대로 혼자서 2골을 몰아친 바 있는 황희찬 선수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최근에 골 결정력이 좋은 황희찬 선수가 뉴캐슬 킬러 면모까지 보여준다면 상당히 울버햄튼이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울버햄튼이고 무엇보다 뉴캐슬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울버햄튼이 5경기 1승 4무 무패를 달릴 정도로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캐슬과 승패가 갈렸던 경기 역시 모두 한 골차 끈적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유독 뉴캐슬을 상대로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팀이고 최근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 보트만 선수마저 부상으로 빠져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 뉴캐슬의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수비수들의 스피드가 느린 약점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울버햄튼이 자랑하는 황희찬, 마테우스 쿠냐, 페드로 네투 공격 3총사의 빠르고 직선적인 역습 한 방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술적인 상성의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중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패배로 인해서 체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현재 공수에 걸쳐서 크고 작은 부상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1승 1무 2패로 기복이 있는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이고 지난 챔피언스리그 PSG전 승리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아직까지는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를 병행을 함에 있어서 로테이션이나 경기력적인 측면이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울버햄튼 사이드의 이변픽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에서는 강호 맨시티에게도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뉴캐슬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마요르카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대깔꼬마니를 접어놓은 듯이 양팀의 전술 상성이 갈리지 않고 굉장히 공통점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강력한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심지어 세트피스 실점도 많은 것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시즌 라리가에서 5무로 양팀 모두 최다 무자비 공동 1등을 달릴 정도로 이 무자비 면모까지 있는 것이 굉장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3위, 헤타페가 4위로 양팀 모두 높이가 굉장히 강점인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마요르카가 4골, 헤타페가 3골로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를 제외한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도 최하위권인 점도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또 기대 득점값보다는 근소하게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점 역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쇼패스보다는 라리가에서 롱볼 활용도가 많은 팀이고 헤타페가 경기당 롱볼 횟수가 69회로 전체 2등, 마요르카가 64회로 전체 5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매치업은 상성이 갈리는 매치가 아니라 너무나도 양팀의 강점과 약점이 비슷한 경기라서 양팀의 무자비 면모와 체급적인 비슷함을 고려하면은 또다시 무승부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경기이고 실제 현재 무승부에 가장 많은 투표율이 몰려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무승부를 가는 것이 꺼림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성 자체가 갈리지 않는 느낌이기 때문에 하나만 찍으라면 여전히 무승부에 손이 가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홈과 원정의 유불리까지 따져봤는데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4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면서 3무 1패 무자비 면모가 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으면서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무려 10골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딱히 홈과 원정에 따른 이점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보르달라스 감독 체제에서 이른바 냅다페 깡패 축구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옐로 카드 46장, 레드 카드 3장으로 가장 많은 카드를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요르카 역시 헤타페보다는 적지만 옐로 카드 33장, 레드 카드 1장으로 두 번째로 많은 옐로 카드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헤타페 못지않은 깡패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파울 횟수가 헤타페가 18.3회로 1위, 마요르카가 17.2회로 2위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파울이 많으면서 거친 축구를 하고 있는 점 역시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격 쪽에서는 마요르카는 주포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있고 이 무리키 선수의 옆에서 활동을 하는 프라츠 선수까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헤타페 역시 주포 공격수 마요랄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맨유 출신의 공격수 그린우드가 옆에서 보조를 맞춰줄 수 있다는 점 역시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의 체급부터 전술까지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 두 팀의 맞대결이고 양 팀의 전술적 상성이 갈리지 않는 말 그대로 5대5 경기, 그리고 양 팀의 최다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하나만 찍으라면 무승부에 손이 많이 가는 매치이고 이 무승부의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려있고 현재 헤타페가 4연속 무승부라서 5연속 무승부까지 나오겠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요르카의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마요르카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근소하게 득점 지표에서 마요르카가 세트피스에서 4골로 헤타페의 3골보다 한 골이 많고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도 마요르카가 3위, 헤타페가 4위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마요르카가 좀 더 높다는 점, 그리고 헤타페가 수비 쪽에 부상 공백이 우려가 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마요르카가 꾸역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리그 홈 첫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갔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카디스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카디스의 하락세와 빈공을 고려하면 그래도 세비야 쪽이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리가 6경기에서 3연패 포함해서 2무 4패 하락세 중이고 이 6경기 중에서 무려 4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카디스가 올 시즌 내세울 만한 것이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방인데 카디스가 라리가에서 제공권 6위,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나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카디스의 강점인 제공권과 세트피스 부문에서 오히려 카디스보다 더 뛰어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가 제공권이 5위, 세트피스 득점도 4골로 카디스보다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봤을 때 세비야가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상대전적 면에서 최근 카디스 상대로 세비야가 10경기 9승 1무 압도적인 천정 면모까지 있는 세비야 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여전히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인해서 체력 누수가 심한 상황이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렀던 라리가 2경기에서 오사수나 라요를 상대로 모두 무승부에 그친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비야가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르는 라리가 경기에서는 경기력에 부침을 겪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5경기 2승 2무 1패 나름대로 홈발을 받고 있는 팀이고 세비야 역시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는 3골로 적지 않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의 체력 우위와 홈발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의 변수를 고려하면 무승부 정도는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 원정 3경기에서는 1무 2패로 여전히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이변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5번 경기는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우면서 에버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웨스트햄의 최대 강점 중인 제공권과 세트피스 부문에서 오히려 에버튼이 더 뛰어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이 제공권이 전체 3위, 웨스트햄이 6위로 오히려 웨스트햄보다 에버튼이 제공권이 뛰어난 부분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5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4.25골로 에버튼의 4.34골과 상당히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 5골을 기록하고 있는 에버튼보다 확실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이라는 팀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무게중심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방 압박을 병행하는 전술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에버튼이 카운터 어택 역습 실점이 10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기록했던 팀이었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9경기 기준으로 역습 실점이 1골로 굉장히 줄어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된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역습 공격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에버튼 입장으로서는 웨스트햄의 역습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 역습 실점 최다 1위 팀이었던 것에 비해서 올 시즌에는 상당히 준수한 역습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에버튼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로파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 리그 2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다는 점 역시 에버튼에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2경기가 리버풀, 뉴캐슬처럼 강팀들과의 경기였지만 웨스트햄이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 아니고 주중에 그리스 원정을 떠나서 1대2로 패배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적인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의 션다이치 감독이 웨스트햄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을 상대로 맞대결 전적에서 9경기 기준으로 4승 3무 2패로 오히려 에버튼의 션다이치 감독이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역시 에버튼에게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웨스트햄 쪽에 투표율이 70% 이상 몰린 것 치고는 이변의 가능성이 꽤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호기롭게 대대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후반전에 주전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인 해리슨과 맥닐 선수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팀인데 웨스트햄이 현재 주전 측면 수비수인 쿠팔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또 다른 주전 측면 수비수인 에메르송 팔미에리 선수는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측면 수비 공백도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여러모로 이변을 노려보고 싶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에버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10경기 기준으로 오히려 웨스트햄이 에버튼 상대로 4승 1무 5패 열세였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베티스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베티스의 유로파리그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가 변수로 보여집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아리스 리마솔이라는 키프로스 팀 원정을 떠나갔는데 1대0 승리를 거뒀고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주축 자원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베티스가 체력 소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2경기에서 카디스, 알라베스를 상대로 모두 무승부에 그친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베티스가 유로파리그와 라리가 경기를 병행을 함에 있어서 체력과 경기력의 부침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베티스 사이드로 가는 이유는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 및 이선 자원인 디아오와 페레즈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데 오사수나가 현재 측면 수비수 3명이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베티스가 측면에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2위로 높이의 강점이 있지만 의외로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오사수나인데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19위로 최하위권인 팀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제공권 열세를 딛고 측면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났고 베티스가 최근 무자비 면모가 있는 데다가 유로파리그 이후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오사수나가 올 시즌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오사수나 사이드는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